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날 호르무즈 해협 그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처음엔 5개 나라였어요. 영국과 프랑스,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과 한국. 근데 2개 나라가 더 포함된 것 같아요. 호주하고 인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한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늘도 그 뉴스를 우리나라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보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보내면 안 된다. 신중해야 된다. 좀 더 기다려보자. 이것 때문에 지금 말들이 많은데 그 7개 나라 중에 뭐 다른 나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이번 전쟁에 미국 편을 들어서 그 연합군의 이 힘을 보태서 같이 참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5D 체스라고 해서 5차원제 게임을 벌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 초대는 뭐냐, 이거 함정이에요. 중국한테 함정을 팔아놓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2가지로 우리 게임 이론으로 가보면은 1번 첫 번째, 중국이 뭐 이 방식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하든 간에 중국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 말 들어서 중국이 오케이 우리가 조인할게 이 연합작전에 예스라고 의사표명을 한다. 즉 베이징이 전함을 보낸다면 그것은 미국 주도의 연합을 정당화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중국 핵무력은 미국 지휘구조하에 종속되는 것이고 이란과 외교적 중립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받을 수 없는 카드라는 거예요. 현재 이란은 중국에게만 위안화 결제 통로를 열어주고 있으면 모든 국가는 지금 차단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른바 CIPS, 칩스 위안화 결제망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이란이 지금 통과시켜주고 있어요. 그 배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요건 이제 버릴 수 없는 카드. 예스면 이거 자체가 이제 붕괴가 되는 거예요. 위안화 결제 시스템망이. 그게 되는 거라고 보여주고, 예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중국이 우린 참여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중국의 이제 민낯이 공개되는 겁니다. 쌩얼이. 왜냐하면 중국은 글로벌 경제가 무너져도 우리만 먹고 살면 되고 해상 안전을 포기하는 어떻게 보면 지도국가, 뭐 G2라면서요. 근데 중국이 G2인데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래 이래버리면 이제 찍히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자꾸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배럴당 지금 100불 막 96에서 그 유가 대란이라는데 중국만 아주 얌체같이 위안화 결제 그림자 선단, 여기서 섀도우 플리트죠. 불법 선단으로 자기만 원유 쭉쭉 빨아먹으니까 이제 이게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지 보면 알겠지만 저기 2025년 아까 얘기했던 CIPS 위안화 결제 시스템망이 2025년 기준 24.5조 달러로 처리하면서 43%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이 위안화 결제망이 뭐냐면 미국 달러를 갖다가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이 내놓은 거예요. 우리한테 결제하면 우리가 통과시켜 줄게 이란 해협을 라고 지금 역배팅을 하는 건데 지난 2월 28일 그 개전 이후 중국을 향한 이란 원유는 1,600만 배럴이고 그 CIPS로 결제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나 결제되는지는 액수는 나오지 않지만은 트럼프가 남긴 거는 뭐냐면 중국 참여라는 이 한 문장을 통해서 불법 테러 지원 그림자 경제를 지킬 것인가 중국한테 아니면 국제적 정당성을 택할 것인가 이 2가지 선택지를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를 해도 중국은 실패하는 게임을 벌이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는 그 트럼프의 이 해군 파견 요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송에서 뭐 파견해야 된다, 안 된다, 좀 기다려라 뭐 말들이 많은데 조현영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국제 정치 뭐 전문가들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동맹국이 지금 미국이 동맹국에 파견 요청하는 게 뭐 이란 때문인가, 혹은 뭐 미국이 뭐 해군력이 약해서 그런가,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문제는 이란 이후의 세계 질서에 대한 이제 재구성이 지금 트럼프의 어떤 복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단독으로 유조선을 호위해서 해협을 미국이 통제하면은 미국의 어떤 그 달러 결제 체제가 유지가 되고 미국 주도 현 동맹국이 호위되면 국제 컨센서스 아래서 달러 체제가 되면서 동시에 중국발 위안화 호르무즈 이 카르텔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아무도 호위하지 않으면은 해협은 닫힌 채로 중국 그림자 선담이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이 3가지 초이스를 트럼프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동맹국 충성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거는 이란 전후 끝나고선 너네들이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네가 선택을 해. 달러 패권이냐 아니면 위안화 패권이냐 선택지를 준 거예요. 전후 질서의 새로운 동맹 질서 서열을 매긴 중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냐? 그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중국 위안화 패권이냐 아니면 미국 달러 패권이냐. 여긴 중도는 없어요. 중간 없어. 양쪽의 배팅 균형자 존재하지 않아요. 트럼프는 그걸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호르무즈 사태를 계기로. 그래서 사실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군함은 투표지 밸러트고 호르무즈 해협은 투표소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가서 달러에 투표를 할 것이냐 위안화 패권에다가 투표를 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선택을 지금 강요받고 있는 이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뭐 군사적으로 되네 안 되네 계산을 엄청 돌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전쟁 이후를 봐라 이 얘기군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일본도 그 트럼프의 요구를 좀 받고 있는데 일본은 어떻게 한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보도는 약간 유보적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설득력이 있어요. 일본은. 왜냐하면 지금 평화헌법 때문에 이 전쟁 참여 이 법에 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적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 세계 2위 해상 자위대가 2위 해군입니다. 미국 다음이 이제 일본인데 일본이 지금 러시아하고 저기 어떻게 보면 대만을 지금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빼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설명이 되는 건데 대신에 그 대체제로 일본은 뭐 하고 있나? 그 새로운 미국이 제시한 동맹 질서에 가입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달려가고 있죠. 이미 미국이 얘기한 그 골든돔 전 세계를 AI로 촘촘하게 막아둔 그물망 AI 돔 MD 시스템이죠. 그거 골든돔에 참여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일본 다케치 총리님이. 그리고 골든돔은 중국 러시아가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요격 미사일도 공동 개발하고 이미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짜는 이 세계 질서의 핵심은 골든돔입니다. 글로벌 MD 시스템이고 우주 사령부 산하로 다 이게 촘촘히 엮이는 건데 여기에 일본이 우리가 요격 미사일을 개발할게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예요. 그건 트럼프가 되게 바라는 바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다른 식으로 동맹 질서에 우리 가입하겠다. 호르무즈 해군은 내일 19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늘 19일인데 미국 날짜로 19일 내일이니까 내일 지금 타케시 총리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회담을 하고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이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 일본이 미국을 위해서 요격 미사일 개발도 하고 또 그 패트릭 미사일도 계속 개발해서 일본에서 패트릭 미사일을 만드나 봐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다 납품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 계열의 이제 극조합 매체들이 아까 이유진 PD가 얘기한 것처럼 막 미사일 뭐 다 소진됐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설레발을 풀어요. 그런데 이게 확실한 팩트가 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 그 팩3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는 매체가 로키드 마틴인데 여기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서 지금 생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존 그 자위대 용도로는 연간 30개 정도 하고 미국이 최근 연간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액수이 600발이에요. 요격 미사일이. 근데 지금 미쓰비시 중공업은 연간 2,000발을 생산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미국이 600발. 예. 일본은 2,000발. 2,000발로 그러니까 풀로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야, 많아 미사일 적재 걱정하지 마. 이스라엘도 비슷한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의 그 재팬 라이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국가 그 싱크탱크나 이런 거 보면 재팬 라이징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타로 지금 들어가가지고 딱 미국이 가장 간지러워하는데 필요한 데만 딱딱 골라서 긁어주고 있죠, 일본이. 그래서 지금 좀 약간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미국하고 일본하고 아주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두 나라 간에 한국 돈으로 약 74조 원 정도 규모의 에너지 협력도 같이 계약했고 또 핵심 광물 공급망까지도 지금 서로 강화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3월 14일에서 15일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에너지 안보 포럼에서 원유 천연가스 천연가스 분야에서 74조 원 달러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천연가스 어디를 통해서 나오죠? 80%가 어디서 오냐면 호르무즈로 했죠. 근데 이게 이 계약 날짜가 14일에서 15일 언제죠? 카르그 섬을 폭격한 그 당일날 사인을 맺은 거예요. 일본하고.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 전략적 메시지가 굉장히 강해요. 이제 우리도 이제 호르무즈의 우리 갑질에 지겹다. 미국이랑 직접 거래할래. 그럼 태평양 통해서 그냥 안전하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이 호르무즈 갑질 이 봉쇄 전략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루트가 찾고 있고 일본이 첫바다로 들어가가지고 미국 거 살게.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에너지 도미넌스 전략이라고 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이 상황을 즐겨요. 미국이 이것 때문에 호르무즈 봉쇄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할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원유를 팔고 있기 때문에 좋아한답니다. 웃음 참고 있죠 지금. 표정 관리하고 그렇죠. 요런 상태였는데 요거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본이죠. 14일, 15일 날 딱 계약을 사인한 거예요. 최대 규모 74조 원. 뿐만 아니라 광물 관련해서 이제 또 중국이 키토리 갖고 갑질하니까 이거에 대한 또 새로운
그 협의체, 공국망 협의체를 또 그 16일 날 또 미국 EU랑 또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뭐냐면 이건 좀 국제정치학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상 이란 전쟁, 우린 이란만 보잖아요. 이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중국의 대리 세력인 이란 제거 프로젝트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핵심 주적이죠. 트럼프의 안보 전략 NSS 작년에 나오는 얘기 뭐라 하냐? 중동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세계의 항모 전단을 박은 거야? 이건 뭐냐면 역설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동에서 말썽꾸러기인 이란을 제거하고 군사력을 빼서 태평양을 밀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역설적인 상황이죠. 중동에서 미 군사력을 빼기 위해서 지금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이란을 완전 정리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이건 끝까지 갑니다. 레인 체인지까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먼저 설명드리고 그럼 대중 전략 차원에서는 이란이 왜 중국한테 중요하냐. 이란을 통해야 1대1로가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히토리 공급망, 에너지 패권 공급망, 위안화 그 결제 공급망 다 이란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요. 이거를 지금 미국이 순차적으로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촉수를 분질러버리는 게 지금 이 작전의 핵심이지 뭐 유가가 지금 단기간에 오르네 떨어지네 이건 진짜 바보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미 결정은 나 있고 이거 중국의 팔다리를 다 분질러버리는 행위다라는 거고 미국은 올해 초부터 작년 말부터 뭘 했습니까? 서반구에서부터 중국의 영향력을 깨트리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베네수엘라 접수작전이고 도노 닥트린이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쭉 점진적 그 다음 중동 정리하면 그 다음에는 인도 태평양입니다. 이런 이제 한국으로 오게 돼 있어요. 동북아시아로.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것이고 단편적으로 뭐 중국이 이익을 봤다 싸구려고 원유를 했으니까 뭐 칩스로 이렇게 결제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건 너무 단기 필마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누가 파냐면 워싱턴 포스트가 그걸 팔아요. 트럼프 실패했다.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트럼프 이기고 있는 거예요. 밀어내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란을 때리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의 대리 세력인 이란을 부셔버리고 있는 거고 중동은 안정화 전략이고 자 그럼 미국이 빠져나가면 중동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사우디랑 이런 카타르까지도 이제 중동판 나토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요번에 다 반이란 전선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아브라함 협정 2.5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판 나토가 나오는 것이고 트럼프가 설계한 새로운 질서에서 우리 뭐 힘이 딸려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짜는 새로운 질서에 서열 정리하겠다라는 거야. 일본이 들어갔고 우리나라도 빨리 결정해야 되겠죠.